예, 2024년 12월 28일, 음력으로는 1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저녁 한 10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옆방에는 내년이면 이제 90살이 되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또 내년이면 88이 되는 이제 어머님이 같이 있고요. 요 밑에는 제가 골장 치유센터가 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 저 서재입니다. 오늘은 학문 산책 245번째 세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에 일어나는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그 윤석열이가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과 함께 탄핵이 되고도 지금 현재 우리가 법치 국가로서의 이 진행이 되지 않는 이 과정을 보면서 새삼 그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지난 400년 동안, 또 짧게는 일제시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100년 동안에 소위 말하는 한나라당 내지 국민의힘의 그 사람들의 그 비루한 모습과 그 비굴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이 행동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토가 놓을 정도로 아주 역겹죠. 그래서 오늘은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역겨운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명색이 그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뭐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그 윤석열의 이 목리를, 수사에 관련된 목리를 이렇게 보면서 덩치에 걸맞지 않는 아주 비참한 지경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샤먼 제국으로서 삼지 세력에 사이어져 있는 제사장 계급과 군사 계급, 그리고 생산자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을 우리는 신라 고구려 백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바로 삼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고구려 백제가 바로 신라에서 통일을 하고 난 이후에 고려와 이 조선을 거쳐오면서 여전히 고려 속에서도 삼지 제도의 모습이 문화적으로 있고요. 우리가 동국조선인 이시조선이라고 말하는 이 조선에도 바로 삼지 세력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화의 뿌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현재 신라의 후신이라고 말하는 이 영남놈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역겹고 토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제 홍준표는 물론이고요. 영남 지방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그 더러운 족속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영남 창녕 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놈들을 우리가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보민주계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보수 진영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바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나이브한 생각인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만약에 윤석열이가 계속해서 수사에 불응하고 국회가 추천한 3인을 대통령 권한 대행들이 만약에 사인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탄핵을 일상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이 국힘당에 있는 연놈들은 도저히 믿을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덕수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최상목이 이주호 기타 등등 한 5명을 통째로 뭐냐면은 우리가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탄핵을 해도 되느냐 하면 이들은 바로 내란죄의 공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윤석열 2024년 12월 3일 일어난 이 비상계엄과 더불어서 이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10년이 재판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재명이 아니고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는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또 차후의 일입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이 비상계엄과 내란과 이 외환죄는 바로 진보 민주 계열의 보수인 이 더불어민주당이 앞에 우리가 한번 크게 실수를 했던 이 문재인과 이낙연이 조국과 같은 이 연놈들이 바로 오늘날에 이 윤석열과 한덕수를 만들어냈던 그 원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윤석열이와 한덕수를 만들어낸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진보민주 계열의 민주당의 문재인, 문빠, 그 다음에 이낙연, 조국 같은 이 더러운 놈들이 오늘날의 이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 분명히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윤석열의 탄핵의 시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탄핵과 관련되어 있는 이 비상계엄과 관련되어 있는 이 내란죄와 외환죄는 발본색원하여 수개는 물론이고 여기에 조력한 자, 여기에 공범한 자, 여기에 실행한 자는 모두 바로 법으로 처단하여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400년의 우리의 역사에 지난 이 굴곡에 이 비루한 바로 맹목적 사대주의자들, 즉 다시 말하면 인조 반정 이후에
맹목적으로 이 중화사상에 빠져져 있는 이 연놈들, 그 이후에 바로 일제시대 때 일제에 자기를 받았던, 그리고 일제에 부역한 놈, 그리고 명분 없는 쿠데타와 11.2 사태를 비롯해서 군사 쿠데타 세력의 주역인 영남놈들, 이런 사람들을 발본색원하여 그 재산은 바로 몰수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이 명예는 모두 다 박탈시키고, 그리고 철저히 이들을 이잡듯이 잡아서 바로 역사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1년 2년 정도에 우리가 이 감옥소에서 징역이나 금고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질렀던 이 잔당년놈들이 국헌을 몰살하고 나라를 전복하고자 했던 이 더러운 이 역사를 우리는 역사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역사가 신인 것입니다. 역사의 신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것을 따라야만이 우리가 정신 상태가 바로 잡혀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기독교나 어느 특정한 유교, 어느 특정한 불교, 기타 종교에 편입돼 가지고 사유하는 자들은 공직을 맡았을 때 분명하게 불합리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윤석열 정부의 이 비상계엄의 주도 세력은 바로 누구냐? 우리 한국의 기독교 원리주의 정광훈이 정치 목사를 비롯해서 그에 따르고 있는 이 태극기 부대,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의 잔당들, 그리고 서북청년단들의 후예, 그 다음에 명분 없는 군사 쿠데타의 5.16, 11.2, 이번에 2024년 12월 3일 군사 친위 쿠데타, 이 연놈들을 바로 우리가 이 역사의 이름으로 우리가 단죄하고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좀 적어보았던 이 역사의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 이야기 오늘 이게 적었던 내용인데요. 할까 말까 하다가 저녁에 시간도 좀 나고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024년 12월 28일까지. 자, 그래서 첫째, 우리 한국의 소위 말하는 이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 상태부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00명에 1명 정도의 이 제야학자, 소위 말하는 제야학자의 이 1%가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앞으로 엘리트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제가 1%에 들어가는 이 엘리트들 중에서 율곡 이준재 선생님께서나 공욱 강산 박사님,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우서 선생님, 우리가 자연과학 세상의 박문호 선생님, 인사조직연구소의 최동섭 박사님,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조선의 우리가 박인수 선생님, 그 다음에 대구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민우 선생님, 그 다음에 부자요술 램프의 문성수 선생님, 기타 이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그런
그 엘리트라고 저는 보고요. 이러한 집단들이 생각하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우리가 해보고자 오늘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이런 한국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게 된 것은 바로 1592년도에 이 임진왜란이 이게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크게 세계사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이 시점에 1520년 때 스페인의 이 북미 아메리카 침입에 이 잉카 제국 멸망과 함께 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동조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92년도 열도 조선인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고요. 세계사적으로는 스페인이 1520년도에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던 이 시기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때가 바로 이제 임진왜란 때이니까요. 우리가 조선을 건국한 것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해서 139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392년도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나니까 약 200년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또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바로 우리가 북미에서 멕시코 북부에 있는 이 아즈텍 문명이라든지 아즈텍 제국, 그 다음에 멕시코 남부에 있는 이 마야 제국, 그 다음에 페루에 있는 잉카 제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동조선이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근자에 우리가 가장 핫 이슈가 바로 이 아메리카의 바로 대조선에 대한 이 견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갈등을 빚고 있죠. 결론만 말씀하면은 이 우리의 그 대조선은, 즉 동국조선은 바로 지금 현재 한반도 땅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바로 북미 오데오 주변에 오데오 조선의 미시시피 강을 끼고 여기에 우리가 조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문헌적으로도 그렇고 역사학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멕시코만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던 박용숙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바로 지금 현재 지중해, 지금 현재 그리스, 이탈리아에 있는 이 지중해의 삼원제국과 삼원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한불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인수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바로 이 멕시코만을 지중해로 보면서 바로 쿠바가 열도조선이고 바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우리가 해동조선과 해동조선과 그 다음에 대명조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부자 요술램퍼의 문성석 선생님이나 우리가 박인수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대사가 바로 북미 대륙에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북미 대륙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가 대명조선, 소위 말하는 대명조선, 그 다음에 해동조선, 열도조선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은 바로 이 북미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저 역시 확정하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서구 유럽에 있는 지중해, 그리고 이 동북아에 있는 우리가 서해대평원, 그 다음에 북미에 있는 이 멕시코만, 이 모두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은 동서에 걸쳐서 이 북위 30도와 북위 40도에 걸쳐 있는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 추나 추동 문명, 중원 문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이 삼지 제도는 바로 끊임없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동하고 옮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1920년도 동아일보 뉴스 라이브러리에 나와 있는 세계 인종의 뿌리가 조선이고, 세계 종교의 뿌리가 조선이고, 세계 언어의 종교가 조선이고, 물량이 풍부하고 한대, 온대, 열대가 고루 퍼져져 있는 곳이 바로 조선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전 세계가, 온누리가 이러한 삼지 제도로서, 샤먼 제도로서 뭐냐면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 삼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열도 조선이라고 말하는 지금 현재의 일본,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한반도, 여기에도 바로 삼지 제도가 있었던 방식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전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삼지 제도의 바탕을 두고 있는 제사장 계급, 생산자 계급, 그 다음에 군사 계급이 이렇게 다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조선의 이시조선, 소위 말하는 동국 조선의 그 무대는 바로 지금 이제 북미 5대5 중심의 지금 이제 멕시코만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우리가 이 해동 조선의 조선 왕조 실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종 실록 지리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 당시에 활약했던 양반들의 문집에서 무대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무대가 저 북미 5대5 조선의 바로 멕시코만에 걸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전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한 나의 계례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것이 바로 스페인이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시기가 1520년이고요. 이전까지는 온누리 세계 대조선이 바로 샤먼 제국에 편입된 세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 세계가 샤먼 제국에 편입된 세계임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BC 1425년도에 약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지금 현재 지중해 말합니다. 이 크레타 문명 이후 이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에 걸쳐 문명을 발전시킨 세력은 바로 이 아즈텍, 마야, 잉카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우리의 이 그 샤먼 제국의 이 조선이 대서양을 건너 가지고 이 아즈텍, 마야, 잉카 문명을 우리가 그 발전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명조선의 이 영락제 이후에
우리가 정화의 대항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정화의 대항해는 스페인이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던 1520년보다도 훨씬 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405년에서 1433년에 이 정화의 대항해가 7차례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이때의 전 세계에 바로 항해 기술과 더불어서 항해 전 세계를 대항해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명조선의 영락제 시대 때 이 정화의 대항해가 바로 전 세계를 대항해의 길로 안내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차에 걸쳐서 이 북미에 이동하였고, 이때에 우리가 조선도 이 북미 5대 위에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북미 대륙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해동조선은 물론이고 대명조선도 여기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미의 5대 호위의 나라를 세웠다 이거죠. 이를 우리는 아메리카 대조선이라고 말하고, 지금 쿠바 땅에는 열도조선인 일본이 세워져 있었고요. 이를 샤먼 제국의 3G 제도라 말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조선 후기, 즉 세도 정치와 함께 이 중원에 다시 우리가 이주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 북미에서 다시 우리가 지금 현재 한반도, 지금 현재 서해 태평양을 끼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땅으로 이주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주를 해왔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백인들에 쫓겨서 일로 이주를 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바로 이 이주를 하였는데, 이때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이라든지 세종실록 지리지, 그 다음에 이 문중의 족보를 가지고 현재 이 조선반도 한반도에 우리가 정착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이고,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샤먼 제국의 3G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 인종의 뿌리가 조선이고, 세계 종교의 뿌리가 조선이고, 세계 언어의 종교가 조선이고, 세계의 물량이 풍부하고 세계의 한대 온대 열대가 걸쳐있는 곳이 바로 온누리가 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특징은 뭐냐? 유사 이전의 인류처럼 인류의 가장 위험한 적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것을 북미 대륙에서 깨닫게 하였고, 또 이 북미 대조선에서는 개발되지 않는 대륙과 발달한 문명의 접촉이 이루어졌고, 언제? BC 1425년, 즉 크레타 문명이 미케네 문명의 멸망을 하고, 이들 세력, 잔존 세력들이 대상양을 건너서 북미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화는 이 북미 대륙으로 돌연히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 것이다. 또 세 번째,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했을 때 이 아메리카 인디언은 아시아에서 가장 뒤떨어진 종족들보다도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수레바퀴의 사용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북미 아메리카에 있었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직조 기술도 있었고요. 몇 가지의 염료가 있었고, 불을 일으키는 방법도 알았고, 돌을 가는 기술이 있었으며, 활, 작살, 그 다음에 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다음 아편도 있었고 약재를 사용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신구 대륙 간의 문명의 차이는 이 양자의 기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며 양자의 분리는 원시 단계에서 이루어졌음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신대륙도 이 폴리네시아족이나 말레네시아족이 남반기와 북반기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북미에서도 남반기와 북반기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기존의 변화, 홍수의 범람과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문명이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자, 다시 말하면 북미 대륙에 뿐만 아니라 남미 대륙에 걸쳐서 바로 샤먼 제도가 가지고 있는 삼지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삼지 제도의 마지막 우리가 대명조선, 우리가 해동조선, 그 다음에 열도조선이 바로 북미 대륙에 있었다가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주 세력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 계급, 군사 계급, 생산자 계급인 이 제도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서로 물고 뜯고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엄연히 우리가 실존적 존재로서 우리 문화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고려 때도 삼지제도의 원리가 작동하였고요. 조선 때도 이 원리가 작동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북한, 그 다음에 영남, 호남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도 조선의 이 동국 조선의 침입, 즉 일본의 우리가 조선의 침입, 임진왜란이라든지 정류재란 때문에 정치 지형의 권력이 대변화가 왔다. 그래서 선조의 임진왜란과 광해 임금의 군사 정변이 인조 반정을 통해서 대북파의 중심이었던 이 이첨이라든지 정인홍이, 유희분 등이 중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인의 세력들과의 충돌로서 이후 서인계 노론이 권력을 잡아서 조선조가 망할 때까지 약 289년 동안 권력을 잡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세도 정치와 함께 신안동 김씨, 풍량조씨, 영민씨가 중심이 되어서 외척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이들로 인해서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는 삼지 제도는 무너졌고, 열도 조선과 미국에 의하여 제국주의에 편입되었다. 이를 우리는 카스라테프트 밀약이라 하고, 필리핀이 미국이 먹고 이 해동 조선은 열도 조선, 즉 일본이 먹게 된 이야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삼지 제도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국사의 문명이 단절되었고, 그 환국사의 문명을 단절된 것을 바로 징검다리를 놓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가 환국문명 학술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 자기를 받았던 사람과 친일 부역자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사 쿠데타 세력들, 이들이 지금 약 400년 동안의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현재 어지럽힌 우리 바로 환국사의 이름으로 단죄돼야 할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단죄돼야 될 세력들을 환국 문명사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임진왜란 이후에 인조 반정과 더불어서 서인계 노론이
권력을 잡고 세도 정치 60년과 함께 그 다음에 일제의 자기를 받았던 자, 일제에 부역한 자, 그리고 군사 쿠데타에 부역한 자, 군사 쿠데타의 잔존 세력들, 이들이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과 관계되어 있고 윤석열과도 관계되어 있는데 이들을 우리가 발본색원해서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내란죄와 외환죄로 이들을 엮어서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이들을 우리가 숙청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한국사의 근간이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박근혜 탄핵과 더불어서 문재인이, 이낙연이, 조국이 저질렀던 이 역사의 이 실수를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윤석열을 만들고 한덕수를 만드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문재인과 이낙연과 조국의 무능력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무명학술에서도 끊임없이 지난 400년 동안에 이들의 세력을 우리가 단죄할 길이 없었는데 우리가 윤석열이가 이번에 친위 쿠데타를 하면서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법대로 해서 이들에게 영원히 자선만대에 내란을 일으켰던 동조자로서, 내란의 공모자로서, 내란을 일으켰던 실행자로서 우리는 그들을 역사에 기록해서 역사의 신에게 우리가 바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